오늘이 2021년 12월 2일입니다. 제가 이 날짜에 우리 이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인 중강당에서 저의 은퇴를 앞두고 짤막한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하려 합니다. 2021년 12월 2일은 이 숫자를 뒤집어도 똑같이 2021, 1202가 되는데, 이렇게 거울처럼 비추어지는 것 같은 숫자 노름이 저한테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오늘로 정했습니다. 약 1년 전부터 제가 이 공간을 예약을 했는데, 제가 이화에 재직하던 27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학교가 저한테는 그동안 거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학생들이 저에게는 커다란 거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상징으로부터 제 얘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1995년에 이화에 발을 처음 딛고 올해 2021년까지 근무를 하고 내년 초에 정년퇴임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돌이켜보면 조금씩 저를 깊게 하고 성장하게 만들었던 기간이 아닌가 싶은데, 학교를 떠나는 마당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매우 많지만 그러한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몇 가지 기억나는 사실들을 이야기로서 남길까 하는데, 모든 수업 첫 시간에 학생들과 대화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년과 수업의 내용을 막론하고 첫 시간에는 학생들하고 열린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수업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했고, 또 학생들에게는 이 실기 수업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윤곽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하고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렇게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에는 제가 또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예비 작가로 규정을 하고 그들에게 가급적이면 살아있는 작업의 체험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프로젝트들이 계속 수업마다 생성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미션을 주는 거죠. 하다못해 하나의 전시라도 아니면 그 외에 조금 더 실험적인 어떤 기획들이 수업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생성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어린 학생들과 매년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이제 진행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느 시점부터 특히 이제 4학년 학생들에게 학년 초에 저의 작업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졸업 작업을 하던 시점부터 그때 현재까지 작업이 어떻게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죠. 저는 학생들에게 저의 지나간 작업을 얘기하는 일 자체가 거울 속의 자기를, 저의 자신을 비춰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다른 하나는 특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매년 1, 2학기 합쳐서 많게는 10번, 적게는 5번 정도의 특강을 기획을 해서 그 현장의 전문가들, 작가부터 기획자, 평론가, 저널리스트, 또 갤러리스트, 혹은 이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을 초대를 해서 연속 특강을 개최를 했었는데, 이 또한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과 단연간
상호작용을 하면서 저에게 그 돌아온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들, 그걸로 어떻게 작업을 지금까지 꾸려왔는가를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환경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환경이 국내는 물론 제가 외국을 다녀봐도 매우 드문 환경이죠. 조경 또는 단순한 조경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나라 현대사가 다 스쳐갔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간의 무게들이 있고 학생들이 그때그때 계속 이제 학생들은 바뀌니까요. 그때그때 영상제를 할 때마다 거의 뭐 본능적으로 열광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했던 것이죠. 그들의 헌신, 이것도 저는 흔히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또 사람이 그 행사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선순환의 프로세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행사를 구동하는 학생들의 헌신, 이거가 두 번째 장점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행사라고 하지만 매년 이렇게 커다란 민폐를 끼치는 행사를 억셉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게 된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이해하고 그러면서 행사를 준비하는 저희나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준 것이죠. 이화 미디어 아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마프, 그러니까 이니셜로 EMAP, 이마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미술계 행사로 범위가 작았었죠. 그러니까 그 미디어 아트, 특히 그 싱글 채널 비디오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나 유명한 그런 행사로 조촐하게 시작한 셈인데 2001년에 시작한 행사가 입소문을 타고 고정 팬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2004년부터는 이게 국제 행사로 성장했던 것이죠. 2018년부터는 이 행사가 학교에 전적인 지원을 받아서 영상제로 규모를 키워서 자리 잡게 됩니다. 미디어 아트, 싱글 채널 비디오 아트를 프로젝션하는 그런 독특한 행사로 한편으로 지속되고 거기에 이제 영화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EFF라고 하는데 이화 필름 페스티벌이라는 야심찬 행사를 더하게 되죠. 그래서 두 개의 행사를 합친 것이 이화 영상제가 되는데 사실 그 이마프는 그나마 오랫동안 조금씩 그 검증을 거쳐서 자리를 잡은 것이라면 영화제는 다소 무모한 점이 없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보다 더 규모가 커지고 정교하게 맞물려야 되는 부분에 학교의 지원과 또 학생들의 이 호응이 적극적인 호응이 따라오면서 첫 해부터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연환경 속에서 프로젝션을 한다라는 것이 매우 실존적으로 단순히 그 스크린에 보이는 영상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총체적인 환경이 주는 감동이라는 게 질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모니터를 통해서나 특히 넷플릭스 같은 걸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영상물을 다양한 종류의 영상물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영상물들 중에 어느 것이라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자연 환경 속에서 프로젝션을 하면 느낌이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그게 이마프가 성공할 수 있었던 포인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이화 영상제가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앞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팬데믹이 여러 가지 요인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자연 환경에 대한 어떤 소홀한 태도들이 불러온 일종의 역풍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그 자연 환경을 적극적으로 껴안으면서 거기에 테크놀로지와 예술의 겹을 쌓는 일은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면 중요해졌지 그 의미가 과소평가될 일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외 프로젝션의 중요성과 그 감동 이런 것을 경험하면 다 알 수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 것이 2회 영화제 때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던 김동호 위원장님 말씀이 당신이 전 세계 영화제를 다 다녀봤지만 로카르노 영화제 정도가 야외 상영을 하더라. 그러나 스크린이 2개 정도였었다. 그런데 20개가 넘는 스크린을 운영하면서 야외 상영을 하는 영화제는 본 적이 없다. 이 행사는 매우 유니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제가 이야기하는 우리 야외 상영 전문 영화제로서의 이화 영상제의
그 가능성은 허언이 아닐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우리 영상제가 갖고 있는 많은 장점들이 미래적인 관점에서 거론이 됐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화여대에서의 27년이 어찌 보면 파란만장한 저 개인의 삶의 커다란 부분이었는데, 저의 희로애락과 또는 자질구레한 실수들 또는 작은 성취들, 이런 것들은 이 영상제라는 행사 속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제에 참여해서 임무를 완수하고 기뻐하고 있는 학생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끝으로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